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최근 청주시 특례시 지정과 또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둘러싸고 또 충북 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정 불균형과 이에 따른 개발 격차가 벌어지면서 도내 각 시군들은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주권 집중화 해소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각종 정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의 이재승 균형발전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발전연구센터 원강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 아래에서 이제 충북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또 충북에는 11개 또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여러 시군들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렇게 도내 각 시군이 발전이 이제 격차가 크지 않게 충청북도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주를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을 해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 이루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제 10개 시군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외되거나 또 저발전진 지역이 있어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현재 청주권 같은 경우에 인구도 한 53%가 도내에 집중화돼 있어서 청주권하고의 격차가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청주권과의 다른 시도와의 격차가 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다른 시군하고의 격차가 다른 시군과의.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 예. 뭐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 필요한 건가요? 일단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은 그 17개 시도를 국가 정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데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금년에 이제 끝나는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의 목표치가 47.5%였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금년에 50.2%로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의 어떤 계획적 관리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무너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차원에서는 그럼 어떤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전략이라면 충북도 차원에서는 북부권은 이제 2개의 댐과 또 3개의 국립공원, 남부권까지 포함했을 때 나름대로 산업 입지에는 좀 부적합할 수 있지만 요즘에 웰빙이나 요즘에 여가, 휴가, 휴식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자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지역의 어떤 산업의 동력으로 이렇게 활용하기엔 전략들이 그동안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북도 차원에서 국비 지원 없이 충북도 차원에서 지방비만 갖고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낙후 지역에서 제한이 된다면 그것을 채택해서 충북도에서 전략도로 5년 단위로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것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되고 금년에 이제 3단계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4단계 또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양 같은 경우에 1,100만씩 오는 관광지로 이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사실 그냥 댐 하나 있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단양에 예를 들어서 만천원 스퀘어역이라든가 다놀이센터 이런 것이 다 도의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국비 지원 없이. 만약에 이런 것을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상이 되고 또 국가에 설득을 해야 되고 상당히 지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좋은 아이디어다라면 충북도에서 선정해갖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11개 시군 간의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좀 제소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충북도의 균형 정책의 어떤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2007년부터 시작이 7년부터 계속 노력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고 또 각 시 군마다의 또 특성을 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도내 균형 발전 현재를 좀 진단해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도 좀 격차가 아직까지도 있긴 우리 있죠. 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특별 회계를 설치를 해서 저발전 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주권의 인구가 계속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치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한 인구, 경제, 뭐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한번 그 표를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낙후 지역의 대상이 초창기엔 6개에서 나중에 이제 제천이 들어오면서 현재 이제 7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이 2005년 대비 인구 감소율을 보면 저발전 지역들은 막 10%씩 막 이렇게 그 절대적인 인구가 빠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저희 그 6개 시군을 보면 2005년 대비 한 1.7% 정도밖에 인구가 줄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이제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경제 측면에서 이제 GRDP 같은 경우는 한 78.8%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 또 그 순 인구 이동을 보면 한 185% 정도가 또 증가를 했고 1인당 GRP도 한 2005년 대비 80.5%.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신장이 많이 됐는데요. 네. 뭐 지금 그 단양이 그 선두에 서서 한 100만 이상이 그 오는 그런 1000만이죠. 1000만, 1100만이 단양만 온다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관련 기업이 이 균형발전 사업으로만 한 36개 정도, 또 일자리가 한 4000개 정도, 그리고 지역소득이 한 440억 정도가 그 신장되는 그런 균형발전의 효과들을 우리가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에 그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효과를 보고 있다. 예, 저희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선방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단양 이제 영동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포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그 2차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게 네. 이제 뭐냐면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40여 개의 농가용 와이너리가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뭐 이방카 와인이다, 뭐 그 대통령 만찬 그 공식 만찬주로 네. 그 영동에서 생산되는 그런 와인들이 공식 만찬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43개 정도의 농가용 와이너리에서 그 뭐 거의 이제 그 가족들이 하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도 하는데 그 연 매출액이 뭐 상당히 그 높고요. 또 하나가 이제 충북도에서 이제 2단계로 와인 터널을 만들어주면서 네. 그 와인 터널에 농가용 와이너리들이 그 출품하고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영동이 이제 와인의 대한민국 와인의 본산지다 이렇게 정도로 성공한 사례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청북도는 그 충북 전체를 봐야 되고 너무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겠죠. 예. 예산에 따른 정책이 따라와야 될 거고요. 네네. 그러면 정책과 예산을 각 시군에 조금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고민도 되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저희 이제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군 그 정책 배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저희 그 우리 또 전체 시군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가 한 13조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도 본청이 한 5조 1천 정도 되고 시군이 한 8조 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청주시 시군 예산 중에서 청주시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30.9% 정도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시군 간에도 재정 격차가 좀 심한데 네. 이런 걸 좀 이렇게 재정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군 간의 어떤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정 교부금 제도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정 교부금 제도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정 교부금 한 3,600억 정도를 그 지방의 어떤 시군별 재정력 차이에 따라서 뭐 배분을 한다든가 네.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비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 기존 보조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존 보조율을 청주권하고 비청주권하고 차등을 둬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 격차를 좀 해소해 나가고 있고 네. 또
좀 전에 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특별하게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리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세의 5% 이내로 지금 이렇게 그 재원을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저희 도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한 3.5% 정도 수준의 보통세의 3.5% 정도 수준을 재원으로 그러니까 균형 발전만을 위해서 예산을 그렇죠. 따로 책정해서 그렇죠. 거기에만 투입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네.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년도부터 이제 이행된 국가 균특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국가 균특 사업도 그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5% 이상을 별도로 떼어서 또 저발전 지역의 위주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밖에 어떤 그 시군별 특화 사업이라든가 그걸 발굴을 해서 균형 있는 예산하고 정책이 좀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고 이미 뭐 성과가 난 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을 텐데 예. 그동안 이제 아까 뭐 영동도 얘기해 주셨고요, 단양도 얘기해 주셨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의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 성과는 좀 거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좀 전에 저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별기회를 통해서 5년마다 지역 균형 발전 기본 기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5년 단위로 지금 이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좀 전에 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뭐 예를 들어서 아쿠리움 단양 아쿠아리움. 도민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민물고기 그렇죠. 수족관. 네. 거기에 이제 특별히 또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그게 다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또 만천이 스카이 같은 것도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만천하 스카이워크. 네네. 그것도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단초가 돼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여러 정부 사업도 또 연계해서 유치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사업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영동군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의 그 시군의 특화 사업으로서 특화 자원인 와인하고 국악을 좀 활성화시켜서 국악 뭐 체험촌을 만든다든가 또 와이너리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지금 또 3단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영동 그 레인보우 힐링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단초가 돼서 마중물이 돼서 민자 유치도 하고 또 정부 예산도 또 추가로 확보하고 해서 현재 활발하게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정평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도민들도 알고 계실 건데 자구산 휴양랜드라고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있고 좀 에드팜 특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평이라는 데가 원래 관광 자원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관광 자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관광 벨트를 축으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런 데 많은 기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디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의 도시의 근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평 태양광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정평 태양광 도서관을 모델로 정부에서도 생활레소시라는 것을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것도 우리 그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단초가 돼서 시작돼서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정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주민 어떤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됨으로써 주민 활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6년도에 전국 시군 단위에서 정평이 26위였었는데 그게 이제 18년 기준으로 봐서 12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이렇게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부품 산업, 또 괴산군 같은 경우는 그 자연드림 타운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유기농 식품 산업, 이런 또 보건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산업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모태가 돼서 마중물이 돼서 좀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 시군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각 시군도 또 노력을 해서 예. 또 이루어낸 그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그 지역발전연구센터 이제 연구원 또 이제 예. 박사님이시잖아요. 예. 균형 발전 정책이 그래도 충청북도는 뭐 잘 굴러가고 있다. 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하나 네. 좀 더 보태면 그 보훈 같은 경우 보훈 대추가 사실 그 전국적인 명품 네. 대추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지원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을 하는 광역 지자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충남도 하고 있고요. 다들 노력을 하고 경기도 있겠죠. 하고 있고 전북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회계 자체가 동북권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봤을 때 제일 낙후돼 있는 동북권역 그게 무진장입니다. 무주, 예, 신안, 장수. 장수.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지원하는. 근데 저희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그 매년 5년 단위로 그 낙후 지역 지수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갖고 낙후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낙후 지역도 그 뭐 6개면 또 아니면 7개면 또 1위하고 7위하 간에 또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도 도비 지방비 매칭을 또 차등을 두고요. 예.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예,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정부에서도 충북의 균형발전 정책이 상당히 모험적이고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과거에 만약에 이런 균형발전 사업이 없었으면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줬겠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당면한 이제 문제에 이제 부딪혔을 겁니다. 근데 국비 지원 없이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네. 저희 이제 그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갖고 기본 계획을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또 해당 그 지자체에서는 5년 동안 진짜 그걸 성공을 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요. 작년부터 이제 어떤 사업이 하나 들어왔냐면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또 낙후 지역을 지원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옥천이 하면 대청대 지역 아닙니까? 네네. 수질보전 1, 2 대책 지역으로 80%가 수질보전 대책 지역으로 해갖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청댐 지역에 상수원 급수를 못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네. 밖에 나가면 그냥 호수가 그냥 다 물인데도 주민들은 그 상수원을 쓰질 못하는. 그래서 저희가 기반조성 사업에서 옥천에 그 미급수 지역의 상수원을 공급받던 이런 기반조성 사업도 했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관광이나 아까 그 제천의 수송기계 또 옥천의 의료기기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진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그 틈새를 뭐 기반조성 사업이라든가 과거의 뭐 인센티브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원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충북의 균형발전 정책의 우수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충북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좀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란 관련도 있습니다. 예.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원론적인 얘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 균형 발전, 충북이 골고루 11개 시군이 잘 발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 4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부터 2040년인데요. 국토계획은 작년에 이제 해서 이제 20년 계획이 이제 성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번 계획의 아주 특이한 점이 계획의 중반부인 2030년에 대한민국 총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진짜 그 외적 요인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소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 성공 사례들을 보시면 7개 시군이 다 차별성이 있습니다. 같은 게 없어요. 그 지역만의 강점을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100% 방어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4, 5%씩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한 1.7%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에 와서 귀농귀촌자들이 왔을 때 만족도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충북도의 기농발전 정책들이 앞으로 지속돼야 되고 이제 변화 발전은 필요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또 접목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균형 발전이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균형 발전 궁극적으로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우리 도정 시책처럼 네. 저희 지금 이희종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목표로 삼는 게 함께하는 충북이잖아요. 도민 전체가 함께 할 때 우리 지속 가능한 충청북도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도 어느 한 시군을 이렇게 낙오가 되면 안 되니까 같이 가야만 또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함께 가야 그렇죠. 오래 갈 수 함께 있다. 가야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균형 발전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그냥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잘 사는 데는 계속 잘 살게 냅두고 못 사는 데는 더 못 살게 되면 예. 그럼 하나의 광역자치에서 그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면 예. 어떤 문제들을 좀 계속 공간의 비효율성이죠. 우리가 네. 이제 수도권 문제를 비수도권 입장에서 봤을 때 국토 공간 구조가 왜곡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80% 인구의 그러니까 지방의 농촌에 농민들이 살고요. 불과 10% 조금 넘는데 90%의 인구들이 몰려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과밀화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교통의 비용, 환경의 비용, 그걸 해결하는 처리 비용 같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처리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북 내에서의 그러니까 영동에서 단양까지 11개 시군이 적절한 어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측면이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은 청주나 제천이나 충주 같은 도시 지역에 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나는 좀 여가 퇴직 이후의 삶을 좀 전원형에서 살겠다. 단양 가서 살 수 있고 보금 가서 살 수 있고 이렇게 선택권이 폭넓어진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걸 모든 것이 다 그냥 청주 중심으로 간다면 다른 지역은 개발이 아니라 이제 관리 자체가 어려워지는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자칫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토지이용 자체를 수평적인 토지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한 평이라도 개간해자고 산 밑에까지 개간해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라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도시의 유유 건물로 이제 농사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업용 토지 자체가 엄청난 이제 관리 비용. 일본 같은 경우 엊그제 보니까 주인 없는 땅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그 땅을 받아갖고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상속을 안 받겠다는 문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1개 시군이 고르게 인구의 어떤 격차는 있더라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고르게 공간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균형 발전을 목표로 이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앞서서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문제는 있죠. 아직까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구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얼마 전에도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렸는데 도내 이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류가 된 것보다 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보도해드린 그런 조사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 확실한데 일단 현재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의 상황.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구로 보면 한 159만 정도 되고 외국인 포함하면 164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주권이 한 5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행히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줄어드는 속도가 좀 낮은 시도에 해당이 되고 네. 조금이라도 좀 다행히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다른 시도보다는 심각성이 좀 덜한 거죠. 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전 대부분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 거기에 걸맞아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전에 발표했던 인구 소멸 위험 지수에서 보듯이 우리 도가 이번에 발표한 거에 보면 제천하고 증평이 추가로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7개가 된 거죠. 7개 시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가임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20세부터 39세 여성의 수를 65세 고령 인구 수로 나눈 숫자, 네. 그거를 뜻하는데 이 지수가 이제 0.5 이하면 인구가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했을 때 인구가 이제 앞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가 농촌 지역에 65세 이상 고령화가 높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런 시군이 점점 늘어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 소멸이라든가 농촌 지역의 고령화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 행정 수요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인구 정책 종합 추진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서 전체 이제 4대 전략 총 한 132개 정도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떤 경제 성장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농촌 지역이 특히 이제 인구 감소가 심한데 네. 어떤 그런 대응으로다가 주민 체감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도만의 특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충북형 농시 건설이라고 있어요. 농시 건설. 예. 그래서 작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 그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작년도에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었고 올해부터 농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농시가 뭔가요? 농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생활이 어려워서 자꾸만 인구가 도시로. 소멸되는 것이 네.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도시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도시의 어떤 생활 편의성, 의료,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다 도시로 다 이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만 있게 되다 보니까 농촌 소멸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건데 네. 이것을 농촌이라 하더라도 도시민이 어느 정도 늘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한번 구성해서 농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농촌을 도시처럼 만들자 농시군요. 그렇죠. 농촌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도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가 문화 혜택, 그런 걸 교육 서비스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성을 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한번 시켜보자 네. 해서 만들어낸 것이 농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시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통해서 개념 정립을 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어떤 재원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도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이게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을 통해서 각 권역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의 어떤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네. 올해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충청북도의 정책, 그러니까 농촌의 그런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과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예, 제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소멸이 대상이 되는 지역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한번 줘볼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가입 여성 수를 20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수를 65세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65세를 그걸 나눠 갔을 때 소멸 지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을 보면 일본의 이제 인구학자인 마사다 히로야가 지방 소멸론을 쓰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치가 연령별 수치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약간의 그 차이가 좀 발생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통용되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 소멸 고위험군이 이제 보온하고 계산이 들어갑니다. 청주조차도 소멸 위험 보통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그 가입 여성을 39세가 아니라 44세까지 확대를 해보면 소멸 고위험군에 있는 보온 계산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44세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요즘에는 그렇게 또 통계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65세를 70세로 한 거는 그 19년도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노인 그 의료비 감면제도인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 나이를 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노인의 인구를 이제 70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가입 여성 수의 인구의 확장 그리고 노인 그 인구를 70대로 갔을 때 그 소멸을 하는 그 얼마나 그 이제 제가 이 발표를 하니까 계산 군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 자료 좀 보자고. 아.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원래 계속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이 기준으로 다시 적용을 해보면 소멸 고위험에서 소멸 위험 단계로 한 단계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는 그냥 수치상의 군수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수치상의 이게 그 조작이 아니라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계층별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여성에 대한 그 출산이나 이런 정책들의 폭이 확대되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이 충북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인데 걱정이 되는 것이 그 고연령층들의 인구가 늘어나서 오히려 인구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데 복지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력이 더 바닥이 날겠다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연령의 어떤 우리 실정에 맞는 연령 구조를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노인 정책이나 맞춤형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농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충북도에서 제일 선행적으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인데 작년에 이제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농식품부에서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중심 사업은 뭐냐면 하나의 중심에 그 도보권을 한 300m 정도로 이렇게 보고요. 노인들이 버스 한 번 내리면 거기서 걸어서 모든 그 행정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걸 거점 지구라고 하거든요. 네. 그 속에 행정 편의시설을 집중을 해놓고 거기에 버스 노선만 잘 만들어주면 배우 마을에서도 와서 뭐 의료, 문화, 복지, 교육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영동 같은 경우는 황간에 이제 이 농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3개 면에 그 중학교가 통폐합되면서 기숙형 학교로 되면서 구 황간 중학교가 부지가 엄청 큽니다. 그게 그냥 도심에서 그냥 공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농시 사업에서 지방비하고 이제 시군비, 도비하고 해서 20억을 투자해갖고 1층에 그 주민들이 어떤 편익시설을 지원하는 걸 지원했고요. 정평 같은 경우는 그 중심지 사업에 그 여변초를 생산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리동, 창고동, 그리고 사택동이 있었는데 관리동하고 창고동은 창의센터를 해갖고 지역에 젊은 그 애기 엄마들이나 젊은 그 인력들이 와서 거기서 창의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시 사업으로 그 사택동을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네. 그러면 마음 놓고 자기들이 와서 제2의 창업을 꿈꾼다든가 아니면 자기 여가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이제 계산하고 단양에 이제 됐고요. 오늘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농정국에서 그 내년도 사업 또 4개소를 선정하는 작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그 학술적으로
좀 더 탄탄한 좀 기반을 만들어야지만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작년에 충북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충북의 농시에 대한 아주 이론적인 토대도 좀 단단히 하고 앞으로의 추진 가능한 사업군도 발굴을 해내고 그 대상지를 어디에다 할 거냐. 뭐 저 농촌 한가운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시를 떠나는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환경 여러 가지 그 뭐 교육, 의료, 복지 이런 문화 이런 네. 환경을 누리지 못해서 가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도시형의 도시 수준 정도는 안 되겠지만 도시형의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게 거점을 곳곳에 만들어주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사업만 갖고 오면 20억밖에 안 되니까 한 개소에. 근데 농촌 중심지 사업이 군청 소재 지역은 190억이 들어가고요. 그냥 읍이나 면의 거점 지역은 160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한 200억 정도 규모면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농시의 그 선정 대상은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중심지 사업과 연계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야 시너지가 높다. 네. 이렇게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농촌 그 거점에 곳곳에 많이 들어설수록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성과가 이제 시작이 된 이제 거고요. 시작이라서 아직은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봐야 이제 좀 요거와 유사한 정책들을 네. 하나인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전국에 작년에 4군데 선정을 했는데요. 충북에 이제 한 군데가 됐습니다. 전국에 4개 공모 사업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청안면에 면 소재지에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권역 단위 사업이 읍면 소재지 사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35호 정도 되는 그 임대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안하면 그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계산 지역이지만 그게 증평하고 가깝고 청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청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월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이면 저렴하네요.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한 20평대 규모를.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도시에 가서 관리비 뭐 이거저거 비용을 내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어야지 거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35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터전을 만든 이게 이름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우리 충북도 농시하고 이제 또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쓰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은 뭐 정주 여건 중에 핵심은 역시 의료 인프라, 네, 그런 뭐 교육 등등 여러 가지일 텐데 그래서 의료 인프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북은 그 이제 의료 불균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청주권에 조금 이제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남부 북부가 조금 의료 수준이 의료 혜택 수준이 좀 낮은 상황인데 네네. 현재 그 도내의 의료의 그 균형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좀 말씀하신 네.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우리 그 충북 같은 경우에 의료 환경이 전국 대비 뭐 꽤 낮은 수준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도 특히 이제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그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이 좀 많은 게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그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통해서 새롭게 의료 서비스를 좀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병원이 없던 그 단양군에 22년을 중흥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보건의료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건립 중에 있나요? 예, 현재 이제 22년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단양의 보건의료원을 건립 중이군요. 네, 추가로 거기는 기초 병원이 없어서 네.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어서 22년이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네. 또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에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의료 장비의 좀 현대화를 통해서 그 북부권의 어떤 의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네. 지금 충주의료원의 어떤 기능을 보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부권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충북 혁신도시에 국립 소방병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립 의료기관인 소방병원이 그 충북 혁신도시에 그 설치가 되게 되는데, 거기 한 300병상 규모의 그 대규모 병원입니다. 네. 그 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이제 2023년이면 완공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괴산, 뭐 증평, 음성, 진천 이렇게 중부권에 어떤 의료 공백을 좀 메울 수 있을 정도의 혁신도시에. 네네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소방병원은 그 소방관만 가는 거 아니에요? 소방 전문 병원이긴 한데 네네. 일반 시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네, 도민들도 받을 수 있고 주민들도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네네. 처음에는 이제 진천하고 음성이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네. 혁신도시를 이제 두 개 지자체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천에서 공모를 철회하고 음성을 이제 밀게 됐죠. 그리고 원래 수원이나 이런 데가 더 유력한 후보지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단일 후보지로 가서 이제 충북에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소방관들만 가는 거 아니냐. 원래는 이제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소방복합치유센터라는 개념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근데 입지가 되는 음성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진천에서도 뭐 한 50억, 또 도에서도 한 50억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중부권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반 병상수를 여기다가 더 증설을 한 겁니다. 소방관들도 오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그 수준이 뭐 한 대학병원 수준 되나요? 300병상 규모고 거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병상 쪽에서도 이제 거의 더 진료 과목은 다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종합병원 수준이 되면 이 중부권은 이제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요번에 이제 코비드 문제를 통해서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발견해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과거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가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거기에 의료 인력, 간호 인력들이 다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서 요번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선방을 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공공의료 체계가 이제 그걸 뒷받침했기 때문인데 저는 차제에 이제 국가 차원, 이것은 뭐 지역 차원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의료 체계의 역할 분담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는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엔 또 보건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청주같이 이렇게 수요가 있는 데는 민간 의료 체계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해. 그럼 민간 병원을 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면 의료 공백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공공의료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에서도 보건의료원 같이 또 영동 같은 경우에서도 영동이나 옥천에서도 그런 의료 체계가 가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 문제하고 이렇게 결부시켰을 때 단양에는 산부인과가 없더라. 근데 산부인과의 문제는요. 애를 낳는 가임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면 부인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머니들도 부인과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쉽게 갈 수 그렇습니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 있다 없다 이래서 애를 낳을 공간이 이제 병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의료 공백 지역인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사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인과 측면에서도 좀 바라보면 그런 문제는 조금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남부에는 어떤 의료 남부 인프라를 갖추게 되나요? 좀 북부권하고 남부권에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어떤 응급 치료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공립 요양병원을 좀 현재 6군데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도민들이 앞으로 계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군이나 농촌 마을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데가 보건소거든요. 어떤 보건소의 어떤 기능을 현대화를 통해서 시골 아니면 농촌에서 쉽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병원, 보건소 쪽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들긴 들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예.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주제는 일단은 지금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충북이 또 농업이 또 발달돼 네. 있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들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또 사업도 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충북형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서 2022년부터는 농가에 연간 50만 원이 지급되게 됐습니다. 이 농민수당 좀 배경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된 건지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요?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농촌 기본소득제라고 해가지고 네.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공약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었는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농민수당을 주장을 해서 농민 제한 형식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됐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지난 9월 29일 날 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제정이 돼서 22년 1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지정이 됐고요. 그 조례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지원 대상이 농업병역체 등록 농가 한 10만 8천 호 정도 그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전체 재원을 보면 한 54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농민수당을 통해서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그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지방소멸, 농촌이 네. 잘 유지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아무래도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예, 어느 정도의 예.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한동안 네. 고향 기부제, 고향 소비세를 도입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재정력의 이제 한계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것도 이제 지원하고 재정지원금도 지원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출혈이 이제 심하게 되는데 이 도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그 상쇄시킬 수 있는 네. 것을 그런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뭐 일부 시행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행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한 곳을 누르면 이쪽에 툭 튀어나와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인구 뺏어 먹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농귀촌인데 만약에 이런 이제 농민에 대한, 농촌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면 네. 그 도시민들도 그 제2의 그 삼터를 선정을 할 때 충북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뭐 이런 효과들이 이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뭐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만 수당을 주냐 우리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청년수당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예산을 뭐 계속 이렇게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저도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 난 걸로 보면 재원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것으로 했고 네. 어떤 그동안에 했던 그 농촌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새롭게 또 늘어나는 어떤 세수를 제한 배분을 통해서 네. 이런 재원을 마련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큰 흐름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촌의 어떤 인구 소멸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좀 확보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요즘에 이 내용이 좀 뜨거워서 잠깐만 한번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문제가 이제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제 그 도내 남부 지역에서는 자치연수원이 북부 지역인 제천으로 이전을 하는 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고 반발하기도 하는데 이 제천 이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치연수원에. 예, 뭐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네네. 이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좀 역사성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그 2005년도에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오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충청권은 배제가 됐었습니다. 행정도시가 세종시 이제 그때 이제 충남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천이나 충주 쪽 우리 북부권에서 봤을 때 컴퍼스로 돌리면 우리는 100km를 벗어나는 지역인데 충북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배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뭐 삼부일배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북의 이제 혁신도시를 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음성 진천 공동 혁신도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민선 제가 알기로 한 4기 3기 말 이때쯤 됐을 건데요. 그때 이제 도에서 발표한 것이 그러면 그 제천 주민들의 그 어떤 그 허탈한 마음, 그래서 제천은 연수타운, 연수의 개념으로 좀 특화시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것이 그렇게 구체성을 띠고 이제 오질 않았는데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약을로 걸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어떤 역사성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도에서 아까 충북이 모범적인 그 균형발전 정책들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거기에 이제 성격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뭐 전 다른 또 그 논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쯤에 한 번 정도의 또 균형발전을 위한 그 뭔가 그 액션 플랜들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충북 경제자구역을 지정을 할 때 처음에 경제위원회에서 충북은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충주까지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단일화로 갈 건지 해가지고 경제구역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가 연구 그 승인 신청 과정에서 이제 연구 책임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충주에 에코폴리스라는 것을 집어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들어올 이제 기업의 문제 또 부지의 어떤 정형화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경제구역에 지정이 됐다가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과거에부터 충북도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청주 중심에서 중북부권으로 그런 이전 그 확산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성과 현실성 또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한계,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보고 그러면서 좀 차분히 네. 그 적정성은 뭐 또 논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자, 오늘 그 제가 잠깐 요거 말씀을 드리면 짧게만 해주세요. 예. 현재 이제 요게 그 지방 북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경제성 관련인데 지금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공기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할 때 이 재무적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공공청사라는 것은 어떤 공공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해서 네.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일부 그 영동 그 공무원하고 네. 일부 이제 의원님들이 반대를 이렇게 표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공공청사라든가 뭐 자치연수원 마냥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정책의 타당성 네. 이걸 중심으로 중앙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국가인재개발원이라든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또 전북 완주에 와 있는 지방자치 그 인력개발원 이런 같은 기관도 어떤 이런 타당성 같은 거를 생략을 하고 네. 어떤 정책의 타당성이라고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게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로다가 그걸 했다면 현재 우리 혁신도시에 와 있는 그런 어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전북 완주에 와 있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가 올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면 우리 그 지방자치 연수원이 북부권으로 가서 네.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균형 발전의 어떤 마중물이나 토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북부권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치연수원은 경제성으로 볼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혹시 나왔던 얘기 가운데 균형 발전 정책에 좀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셨는데 못 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 도에서 네. 지금 현재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오늘은 그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네.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생활의 소시라든가
우리 좀 제천용월이라든가 충주의 그 중북 내륙 철도 뭐 완성하는 거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뭐 기반시설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 또 문화, 관광 분야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 아이템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또 네. 아쉽게도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심의 네. 그런 사업을 소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머물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 많이 추진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 사업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또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이제 올해가 끝나면 15년이 됐고요. 네. 내년부터 이제 20년을 목표를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그 2004년도에 제가 이 연구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 당시에 이제 12개 시군이었죠. 청운군까지. 궁극적으로는 12개 시군이 도의 균형 발전 수혜 지역이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4단계 때부터는 좀 이제 단계별로 승급제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졸업을 좀 시키는 뭐 이런 방식도 이제 우리가 좀 그 차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군 단위별로 낙후 지역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충주나 제천에도 읍면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 면 단위도 낙후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일명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의 그 어떤 범위나 대상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그 4단계 5개년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또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과장님. 저희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연수원 이전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게 논란이 안 일어나야 될 게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당혹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를 향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요구하듯이 어떤 그런 논리로다가 우리도 이제 도내 청주권하고 비청주권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논리와 맥을 같이 할 때 어떤 도민분들의 많은 지지하고 참여,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우리 그 도민들께서도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지지를 이렇게 통해서 많은 그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의 이재승 균형발전과장, 지역발전연구센터 원강희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 공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